이 영상에서는 미술의 기본, 작품을 이루는 조형의 요소, 형, 질감, 공간, 색, 명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은 점선면이 모여서 구성한 외형의 모양을 말합니다. 보통 형이라 하면 외곽을 한정짓는 선, 형태라 하면 3차원의 입체 모양, 부피를 갖는 물체를 말할 때 지칭하지만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한 형의 물고기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로 3차원의 입체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일부러 평면적으로 그려서 위트 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물체만을 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작품에서 보이는 직선 세 줄과 그로 인한 면 분할도 형이고요. 윤곽을 흐린 형도 있습니다. 윤곽을 거의 보이지 않게 표현한 형도 있는데 이런 형태를 추상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딱딱한 재료라도 직선적인 형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곡선적인 형은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헨리 무어의 작품은 실제로 돌로 만들어졌지만 곡선적이고 유선형인 모양이 작품을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죠. 질감은 사물의 표면적 특성을 말합니다. 재료의 독특한 질감을 이용해 표현하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유도해서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졌을 때 실제로 느껴지는 질감을 촉각적 질감이라고 합니다. 모피의 질감, 금속의 질감이 느껴지지요? 의도적으로 질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붓터치로 물감의 꾸덕꾸덕한 느낌을 살려 그리면 말랐을 때 울퉁불퉁하게 느껴지겠죠? 이것을 마띠에르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각적 질감은 질감이 느껴지도록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묘사한 것을 말하는데요. 얼어붙은 안나를 만지면 차갑고 단단할 것 같습니다. 옷의 질감을 보시면 옷이 움직였을 때 스치는 옷감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눈의 착각을 유도하는 눈속임 작품에서 이런 시각적 질감의 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무 질감으로 간단하게 육면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집 장판이 나무 무늬 시각적 질감이 보이지만 만져보니까 진짜 촉각적 질감도 있더라고요. 나무 느낌이. 그래서 얇은 종이를 덮어서 프로터주에서 질감을 좀 살려보았습니다. A4 용지를 육면체 모양으로 살짝 접어가지고 바닥에 대고 색연필로 칠해서 프로타주를 했습니다. 고려서 조립해주면 쉽게 질감을 살린 조형물이 완성되었죠? 이것은 시각적 질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2차원 평면 위에 나타난 3차원의 환영을 말합니다. 미술은 애초에 공간 예술이라고 하지요. 빈 공간에 입체물을 놓음으로써 입체라는 실공간과 이 입체 자체는 실공간이고요. 주변에 비어있는 공간을 허공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회화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감을 주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남자의 머리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아마 뒤에 소실점이 있겠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1점 투시를 이용해서 멀고 가까움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원근을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작위로 배치한 도형의 배열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가까운 물체는 아래쪽에 배치하고요. 크게, 그리고 배경색과 대비되게, 그리고 뒤로 멀리 갈수록 위쪽으로,
앞 물체에 가려지게 중첩해서 작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물체의 색깔은 배경에 가려지게 흐리게 해주면 됩니다. 무작위로 배치한 도형보다 훨씬 거리감이 생겼지요? 제가 정물 개체를 몇 개 그려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배치했는데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죠? 중첩하고 배열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으니까 이제야 중력이 느껴지네요. 먼 곳으로 투시를 주어 벽을 그려주니까 비로소 공간 속의 정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앞의 원근법하고는 또 다른 원근법도 있습니다. 원근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곽희의 조춘도 작품을 보시면 가운데를 띄우고 뒤쪽으로 원경을 흐리게 처리한 방법입니다. 여기 이런 방법을 공기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이 폭포를 보시면 아래쪽에도 돌이 있고 위쪽에도 돌이 있고, 즉 두 군데서 시점을 이용해서 두 군데의 시점을 모두 그린 그림이에요. 책가도를 보시면 앞에 책 면적은 이만한데 뒤로 갈수록, 아이고 마우스라서 좀 힘든데요. 투시를 넣으면 이 모양이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넓어요. 즉 앞에 가까운 쪽을 더 작게 그리고 먼 쪽을 더 크게 그렸는데, 이것은 사람의 시점이 중심이 아니라 물체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역원근법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색은 그림에 재현된 자연의 빛입니다. 어떤 색을 섞어서도 만들 수 없는 순색을 원색이라고 하는데요. 빨강, 노랑, 파랑이 삼원색이지요. 이 색들을 적절히 섞어서 색상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쓰는 색들이 있지요. 여기에 검정이나 하양이라는 명도를 더해서 서로 다른 색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위쪽에 보이는 색이 채도가 높지요. 반면에 검정이나 하양을 섞거나 다른 색을 섞어서 파랑이나 노랑을 섞는다든지 빨강이나 파랑을 섞는다든지 해서 색이 섞여지면 색이 탁해지지요. 그런 것을 채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정을 섞어서 색이 어두워지면 명도는 떨어진다고 말하고요. 하양을 섞어서 색이 밝아지면 명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색에는 온도가 느껴집니다. 빨강이나 주황, 노란색의 색들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고요. 파랑, 남색, 하늘색 같은 색에서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은 연두, 초록, 보라 등의 색에서는 특별히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성의 색이라고 합니다. 색에는 온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고채도의 색에서는 가볍고 화려하고 활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얀색을 섞은 밝은 저채도, 이런 색의 구성에서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어두운 저채도의 색에서는 무겁고 검소하고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색이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피카소의 작품에서 보시면 노인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주된 색이 푸른색이어서, 푸른색은 우울한 느낌을 준다고 하거든요.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울한 느낌을 줍니다. 마티스의 붉은 방에서는 채도가 높은 색이 많고요.
색채 대비가 진합니다. 선명하고 생동한 느낌을 주지요. 르누아르는 작품에서 대체로 파스텔 톤의 색상을 많이 사용했는데 따뜻하고 행복하거나 즐거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암은 빛에 의해 생기는 밝음과 어둠입니다. 밝으면 명도가 높다고 말하고 어두우면 명도가 낮다고 말하지요. 여기 보이는 간단한 도형에 빛을 쬐어주면 명암과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림자 표현으로 이 간단한 도형에 입체감과 공간감이 생기는 겁니다. 명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작품에서 알아볼까요? 여기서 명암은 촛불 주변만 밝게 하고 촛불 외의 주변 바깥 주변은 어둡게 처리해서 주제 부분으로 시선을 몰입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는 명암을 강하게 넣어서 입체감을 극대화했고요. 프리드리히 작품에서는 가까운 풍경은 어둡게 하고 먼 풍경은 매우 밝게 해서 공간감을 세게 주었습니다. 명암이 공기 원근법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조형의 요소를 정리하자면 형은 점선면이 모여서 구성한 외형의 모양, 질감은 재료가 가지는 표면적 느낌, 공간은 평면 위에 나타내는 3차원의 환영, 색은 그림에 재현된 자연의 빛, 명암은 빛에 의해 생기는 밝음과 어둠을 말하죠. 라고 하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하거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 미술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